가게사는 증시 깍두기. 안녕하세요.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. 네. 페이스메이커. 네, 되게 힘드네. 오늘요? 네, 페이스메이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한국은 미국은 소형주가 올라왔는데 오늘 대형주가 올라오네. 여기는. 예.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잖아요. 괜찮은데. 다 같이 오른 장. 1.3% 이상 수익 나셨어요 오늘? 잘하면 났을 것 같긴 하다. 뭐 장중에 보니까 비슷하게 올라가긴 했는데, 네. 뭐 오늘은 조금 아웃퍼폼하지 않았을까? 네. 쉽지 않았어요. 오늘 아웃퍼폼 하려면 대형주들 많이 올라간 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아웃퍼폼 하는 날이었어요. 떨어진 그렇죠. 주식이 꽤 많습니다. 의외로. 네. 외국인들 많이 샀는데 우리는 그 비었던 시장을 많이 다시 사는 거라서 주로 보니까는 네. 대형주를 먼저 샀어요. 네. 페이스메이커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생각이 같은데? 좀 드네요. 아씨, 굳혀야 되는데 이거. 네. 오늘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나란히 1.3%대 네. 많이 상승했습니다. 개인이 오늘 1조 3천억치 코스피에서 팔았고요. 코스닥에서 4천억치 팔았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다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. 개인이 뭘 많이 팔았나 이렇게 보니까 하이닉스 3천억 가까이 팔았고요. 오늘 많이 올랐죠. 삼성전자 1,600억치 팔았습니다. 그리고 뭐 카카오, 네이버, 포스코, 퓨처엠 오늘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800억대 내외로 순매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냥 많이 오른 거 많이 판 것 같고요. 예. 외국인 순매수는 딱 정반대예요.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3천억, 2천억씩 제일 많이 샀고 네.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, 네이버, 포스코, 퓨처엠 이렇게 좀 한 5, 600억에서 800억 내외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. 네. 네, 뭐 역시나 뭐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건 뭐 개인 투자자들의 뭐 대체로 이때까지 이어져 왔던 패턴인 것 같습니다. 뭐 바닥에 사서 수익 많이 나면 일부 실현할 수도 있는 거죠. 네. 네, 오늘은 뭐 의료정밀 섹터에서 뭐 KC텍 이런 랜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 영향에 오늘 3% 정도 올랐고요. ST 바이오센서도 상승했습니다. 서비스 업종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. 아무래도 금리가 좀 대폭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상장주들의 성장세가 오늘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카카오와 콘텐츠리 중앙이 6%대 상승을 했고요. SBS는 그 태양건설 유동성 우려가 조금 제기되면서 매각 기대감 때문에 5%대 상승했습니다. 네, 네이버, 현대오토웨버, 롯데렌탈도 4% 내외로 상승을 했고요. 운수 창고 업종 여기서는 뭐 공항, 한국공항, 뭐 한진칼, 대한항공, 뭐 H&M, 페노션, 해운주들 뭐 대체로 소폭 상승을 다 했습니다. 유통 섹터에서도 뭐 골고루 상승을 했고요. 전기전자에서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7%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, SKI 테크놀로지, 삼성 SDI, LG엔솔, 솔루스첨단소재,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삼성전자 4%대 상승 굉장히 좀 놀라웠고 삼성전자가 그에 반해서 0.4%밖에 오르지 못한 게 조금 그렇죠. 아쉽네요. 하이닉스가 4% 올랐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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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삼성전자가 따라갈런지 좀 갈 길이 바쁩니다. 네. 네,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가 제일 안 좋았고 뭐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험업종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네,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이 FOMC 끝나고 파월에 굉장히 좀 바뀐 언급들이 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. 네.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성명서에서 문구 변화가 좀 있었죠. 경제활동 성장세가 3분기에 강한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. 라고 경기가 좀 둔화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요. 기자회견에서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사이클상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. 다음 질문은 언제 정책을 되돌리냐 하는 것이다. 라고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할 때라고 언제를 좀 주었습니다. 상당히 좀 완화적인 표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봤고요. SK증권 코멘트로는 이제는 higher for longer가 아니라 when and how lower 네. 언제 그리고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초점이 더 맞출 시간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깨지고 3.945%예요. 네.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. 네, 하루에 아침에 보니까 한 20bp 급락했더라고요. 네. 근데 한국 국고채도 그 정도 급락했어요. 네. 예.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서 한국 국채가 미국을 이렇게 추종을 언제부터 했어? 똑같이 갑니다. 계속. 네. 그리고 대부분 연준위원들이 24년도에 75bp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하네요. 점도표상 24년 말 중간값이 5.1%에서 4.6%로 하향이 됐습니다. 한 0.5% 정도 하향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플랫폼 업체들 카카오페이, 카카오 게임즈 이런 카카오 그룹주들이 6%에서 8%대 많이 급등했고 네이버도 4%대 상승했고 2차전지 뭐 의료 AI, 바이오에서 급등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마치 이제 금리 인상은 없는 것처럼 분위기가 확 돌았어. 그러게요. 이건 뭐 그렇다고 금리가 낮은 금리가 아닌데 아직까지. 그리고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못 내리거든요. 예.
좀 근데 분위기가 하여튼 뭐 그동안 눌려왔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KB증권에서 이 24년도에는 메모리가 공급 부족으로 갈 것이다.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D램 시장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좋은 전망을 했습니다. 정말? 예, 24년에는 일단 D램과 낸드 수요가 한 20% 정도 올해 대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수요는 20% 늘어나는데 공급은 10% 이하만 늘어날 것이다. 그러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 증가가 조금 부족하잖아요. 네. 네,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미세 공정 전환 그리고 고부가 가치 D램, HBM이나 DDR5 이쪽 비중 확대되는 게 이렇게 공급 부족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. 글로벌 D램 시장 규모가 직전에 가장 최고치였던 게 2021년도였습니다. 935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이 기록을 뛰어넘고 1,040억 달러로 24년 대비해서도 한 40% 정도 더 성장해서 사상 최고치를 25년도에 기록을 할 것이다. 네. 그래서 우린 지금 24년도만 그래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잖아요. 근데 25년도에도 더 기대해도 좋다.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.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겠죠. 뭐 AI 사용도 늘어나고 모든 게 늘어나겠죠. 오늘 드디어 어디죠? GPT-4 다시 subscribe 그걸 뭐라 그러지? 구독 받기 시작했어요. 그런가요?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새 말투하니 이렇게 GPU를 확보할 때 동안에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고 썼어. 결국 GPU 수급이 안 맞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서비스를 본격하게 한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이제 몇몇 회사들이 지금은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또 더 많은 회사들이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. 이 했던 것들 발판으로 해서. 그리고 또 아마 이번 주에 나갈 텐데 정인성 작가의 대담 보시면 왜 구조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가 대한 이야기들이 근원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.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25년도까지 고성장을 전망을 하느냐? 뭐 AI 때문입니다. 네. AI 시장 확대가 이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뿐만 아니라 출하량, Q까지도 동시에 상승시킬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 13일날 옴디아 전망에 따르면 과거 범용 메모리 중심의 메모리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서 뭐 HBM이나 LLM 등의 고부가 가치 D램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절반? 네. 그렇게나 많이? 좀 놀라운데요. 네, 25년도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최선호주는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제시를 했습니다. 네. 네,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모로 좀 갈 길이 바쁜 것 같아요.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잘 되면은 될 거예요. 파운드리는 안 잘 될 수는 없어요.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잘 못하고는 있지만 안 잘 될 수가 없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오늘 대체로 장이 좋아서 대부분 상승한 것 같은데 이런 날에도 대폭락한 업체가 있습니다. 네. 일단 건설주에서 나왔는데 PF 위기론이 요즘에 계속 목소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금감 원장이 단계적으로 터뜨린다고 했으니까. 뭐 그게 맞아요. 네. 그렇죠. 뭐 회생 가능성이 낮은 PF는 굳이 안 하는 게 낫다. 네. 적절하게 터질 건 터지고 그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 길이다. 그럼요. 이런 취지의 그래서 토지값 떨어지면 그거 사고 싶어서 또 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한 20-30% 떨어져 봐. 왜 안 사겠어? 네. 그래서 뭐 한계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,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한 이후로 이 PF가 어디서 터질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늘어났는데요. 실제로 3분기에 경공매 진행 중인 PF 산업장이 120곳이라고 합니다. 2분기만 해도 100개였는데 그 사이에 한 분기 만에 이렇게 20개 정도나 빠르게 좀 늘어났고 한 20% 늘어난 거죠. 경공매가 뭐야?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사업장들 예.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상장사 중에는 태형건설로 가장 시장의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에 계속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고 회사 측에서 해명을 해도 그게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. 규모도 크죠. 여기가. 이게 어제부터 좀 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. 태형건설 법무팀이 조만간 워크아웃을 신청을 할 것이다. 이런 소문이 좀 났고 뭐 다른 소문에는 뭐 워크아웃 뛰어넘고 바로 법정 관리를 갈 거다. 이런 소문도 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태형건설이 좀 발빠르게 해명을 했습니다. 유동성도 뭐 시장에서 부족하다라고 우려를 하는데 유동성 충분하다. 그리고 뭐 법정 관리 이런 거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주가는 계속 빠지더라고요. 오늘도 한 12%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도 좀 급락을 했었어요. 그래서 재무제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은 상태긴 했고요. 올해 들어서 1조 원 이상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. 아마 유동성이
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렇게 차입을 충분히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입을 했다는 거 자체도 뭐 선제적인 대응일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가 좀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회사 측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모회사로부터 4천억 자금 대여까지 받았습니다. 그래서 3분기 부채 비율이 480%까지 상승을 했고 요거는 건설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도 다소 좀 높은 부채 비율이다. 라고 생각이 좀 들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소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신용 등급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본사 4억 담보대출 받은 이 대출에 EOD 기한이익 상실 위기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한 번 도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짠가 하면서 터질 듯한 이렇게 안 좋은 측면만 계속 보는 거죠. 그렇죠. 부채 얼마인가, 네. 미천국 공사액 얼마인가, 그러면서 점점 위기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태용은 원래 규모가 컸어요. 네, 규모가 많이 커가지고. 네. 네, 그래서 뭐 요즘 보도로 많이 나오는 미천국 공사액 한번 추이를 보니까 21년도에는 2,260억이어서 22년도에는 3,400억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 3분기에는 4,300억 가까이 좀 꾸준히 증가를 해서 이 미천구 공사가 공사는 했지만 아직 시행사 측에 발주처 측에 청구를 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인데 받아야 될 돈이 4,300억 가까이 쌓여 있고 요건 자기 자본의 한 50% 정도 절반 정도 수준을 못 받고 있다. 네. 상당히 좀 큰 규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건설사가 위기인지를 판단하는 가늠자 중에 하나로 미천구 공사액을 많이 보잖아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이쪽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계열사인 SBS가 매각될 것이다. 네, 이게 사실 지분 관계는 태형건설이랑 직접적이진 않거든요. 네. 네, 태형건설의 모회사가 요 SBS도 따로 들고 있는 거라서 이런 이 SBS를 유동성 우려 때문에 매각해서 현금을 좀 확보할 것이다. 이런 시장에 보도가 좀 나왔을 때 태형건설이 그럴 일 없다. 우리 지분 관계도 안 섞였고 하여튼 매각할 일은 없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SBS는 매각 기대감 때문에 이틀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도 한 4% 상승했고 오늘도 5.5% 추가 상승한 반면 태형건설은 오늘 12% 가까이 하락했고 우선주도 시총은 굉장히 작지만 18%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SBS가 이게 우리나라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저평가 상태에 있으니까 네. 매물 시장에 나오면 가격 막 올라요. 그렇죠? 이런 회사는 가격이 막 오르니까 연속으로 오르는 거고 TY 홀딩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건설을 살리겠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해야 되니까 SBS처럼 대형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물건일 거 아니야. 이거 내놓으면 해결은 되겠네. 상당 부분 얼마지? 얼마에 팔까 이런 거. 네, 너무 기대는 안 하는 게 회사 측에서 안 판다고는 했기 때문에. 네, 아니 뭐 제가 살 생각은 없고요. 네. 예. 네. SBS는 그래도 좀 올 한 해 기대감이 좀 있었기도 했는데 네. 워낙 지금 업황도 안 좋아서 높은 금액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해요. 예, 이게 제작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게다가 네. 좀 광고 업황이 최악이라서 네. 올해 실적이 좀 많이 꺾였거든요. 작년 대비해서. 게다가 이제 본사가 어려운데 뭐 어려운 거 알고 팔려고 하면 가격을 다 주고 싶겠어?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죠. 최대한 싸게 진짜 어려운데 뭐 최대한 깎아서 팔아봐 돈 급한데 뭐 이런 분위기 돌겠죠. 네. 네. 게다가 좀 규제도 심한잖아요. 이 방송업이라는 게.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지금 안 되게 네. 외국인은 투자 못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요거 열릴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조용하는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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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로 잡고 계시더라고요. 이 담당 애널리스트는. 그렇죠. 근데 뭐 요즘에 또 워낙 OTT가 거세게 들어와서 힘들긴 할 거예요. 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로봇 육성책을 발표를 했습니다. 첨단 로봇 분야는 자동차, 조선, 우주, 항공, 방위산업 여러 분야를 포함해서 글로벌 한 30조 원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면 한 5.2조 원 정도 시장입니다. 요거를 2030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5조 원짜리가 20조 원 되면 여기서 4배 더 키우겠다라는 거죠. 2030년까지니까 너무 멀어 보이는데 사실은 내년도 24년도면 한 6년? 6, 7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렇죠. 네, 6, 7년에 4배면은 그래도 성장률로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엄청나죠. 네, 그래서 어떻게 키울 거냐? 2030년까지 정부에서 한 2조 원 지원하고 민간에서 1조 원 정도 투입을 해서 키우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래차나 드론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 한 15,000명 정도까지 육성을 하겠다. 그리고 매출액 1,000억 이상 나오는 로봇 기업도 30개 이상 육성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30개면은 이제 3조 원이네요.
매출학계만. 지금 로봇 기업 중에서도 매출 굉장히 작은데 다 작죠. 천억도 안 되는데 막 시총 엄청 큰 이런 네. 회사들 많잖아요. 네. 네, 나중에는 또 많이 키우겠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한 5% 정도 상승을 했고, 뭐 사실 요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. 이 첨단 산업 로봇 관련된 전략 발표를 한다, 지원책 발표를 한다라고 네. 하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어서 기대를 워낙 많이 했던 만큼 네. 오늘 뭐 크게 뭐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뭐 대형주들이 좋았지 뭐. 대형주들이 와 힘들더라고요. 예, 특이한 거는 또 2차전지에서도 대부분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. 포스코 네. 퓨처엠 이런 거 엄청나게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3% 거기는 정도 회사, 떨어졌어요. 회사가 분할돼서 그렇죠. 머티리얼스로 뛰어내 나간 거지. 분가를 시켜가지고 살림살이가 너무 크게 떨어져 나간 근데 원래 거지. 이렇게 이 정도로 반대로 가진 않았는데 네. 오르면 같이 오르고 이랬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60만 원 초반까지도 좀 예.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냥 카카오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. 똑같은 거지. 예. 그런가요? 점점 이제 상장을 할 앞으로 거니까. 뭐 또 추가로 또 상장도 할 수 있잖아. 그럼 이제 예정도 모회사, 있죠. 예, 모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덜 주기 시작하는 한국의 그 지주사 디스카운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. 어떤 측면에서 보면. 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네.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